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저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해주고 또 경비를 아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수당을 많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플래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덟 단계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하시려고 하면은 첫째가 목표를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라고 그러면은 돈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좀 막연한 이런 목표들을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인생을 세 토막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30세까지는 대개 공부를 하느라고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한 60세까지 대개는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더 늘어났죠. 건강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대개 한 90세까지 이렇게 노후를 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통계를 내보니까 60세쯤 됐을 때 결산을 해봤더니 1%만이 성공자가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즉 부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 4%의 사람은 부자는 아니지만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10%의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었고 15%의 사람은 세상을 떠난 겁니다. 타계를 한 거예요. 나머지 70%의 사람은 빈곤 상태에서 이 노후를 시작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고 시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이 95%의 사람들은 현재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1%에 불과를 하고 그나마 이 4%의 사람들이 겨우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서 봐도 여기 교민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주변에서 봐도 그대로 또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정도 100명 모이면은 그 중에서 한 4명은 노후는 걱정 없다.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계속 쓰든 아니면은 계속해서 어떤 소득이 있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 달만 소득이 끊겨버리면은 그냥 생활비가 없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도 없으면서 빈곤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한 89.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90세가 되는데 앞으로 100세까지도 살게 되고 앞으로 120세까지도 살게 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기나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할 건가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돈만 있다고 다 성공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90세가 됐을 때쯤 해서 내가 죽기 전에 직전에
죽으면서 나는 여한이 없다. 자,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는 얘기는 원하는 것을 다 풀고 나면은 한이 없죠. 보통 원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하는 걸 하지 못했을 때 한이 맺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것만 다 하면은 여한이, 남은 한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이거를 다 풀어줄 수 있는 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게 뭐죠? 사실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상당히 막연합니다. 막연한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내가 돈만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욕만 하고 있어. 그거 내가 그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돈만 버는 거 원하는 게 아닐 거란 얘기예요. 돈도 있어야 되지만은 존경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나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가 했더니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첫째는 육이 있습니다. 육. 이거 있죠? 육이 있죠? 이거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어제? 예, 흙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흙으로 만든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육은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집. 이게 이 몸이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미남 미녀만 떠오르는 게 아니죠. 아마 이게 그 사람이라고 하면은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미남 미녀만 떠올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집안에 살고 있는 주인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집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초가지붕이잖아요. 그렇죠? 이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내다보는데 이 창문에 물 들어갈까 봐서 이렇게 처마를 탁 만들어서 이렇게 물 들어가지 말으라고 해놨어요. 여기 환기통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맑은 공기가 깊숙한 집안까지 덕트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기통을 위쪽으로 안 뚫어놓은 게 또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렇게 겨울에 비 많이 오면 재채기 하느라고 정신없을 건데 탁 밑으로 숙여가지고 환기통에 물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 또 식당들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식당에 조리가 덜 돼가지고 들어오면 2차 가공을 하라고 맷돌을 또 많이 넣어놨어요. 이거 빠지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이 음식 잘 섞으라고 주격을 딱 넣어놨어요. 혓바닥이라고. 여기 보면 또 보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일러 펌프가 온몸에다가 온수를 다 이렇게 돌려줘 가지고 집안이 자동 온도 컨트롤러에 의해서 36.5도로 따뜻한 집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온몸에 이렇게 온수 파이프가 돌듯이 돌고 있어요. 집집마다 화장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집을 청소해주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이 이렇게 지붕도 청소하고 우리는 지붕 청소하는 세제를 팔아요. 샴푸라고 있죠. 그 다음에 식당 청소도 합니다. 이 식당 청소하는 세제를 팔아요. 우리가 다 집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치약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또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합니다. 집 앞에다가. 그게 화장품이라는 거고. 그래서 온 집안 청소하는 바디 클린저도 우리가 팔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집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을 파는 회사다. 그런데 이 안에 이 온수 펌프가 돌리는데 혈액을 돌리는데 그 혈액이 부족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혈액 중에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을 살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백혈구가 밖으로부터 공격이 오는 적군, 세균들, 바이러스들을 다 지금 잡아주고 있는데 그 온몸에 돌고 있는 온수들 중에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액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헤모힘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몸에 우리가 사는 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우리가 파는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가 살고 있냐면은 영과
혼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통 영혼을 하나로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이건 스피릿, 이건 소울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웃과 혹은 주변의 자연 환경과 우리는 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요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육은 의식주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생존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건강과 그 다음에 장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육이 요구하는 바예요. 우리 몸이 요구하는 바니까 이거를 들어줘야만이 우리가 죽을 때쯤에서 한이 안 맺힌다 이거예요. 내가 찌질이도 건강하지도 못하고 일찍 죽었어. 그러면 그게 한이 됩니다. 자,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찌질하게 가난하게만 살았어. 그러면 그것이 한이 될 수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요구하는 바고 몸이 요구하는 바고 그거를 다 채워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영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양심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혼. 그래서 동물은 이런 시간의 개념이라든가 시간, 성경에도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데요. 뭐 개라든가 이런 동물들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늙어가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아이고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하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개라든가 이런 동물들은요. 늙어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왜? 영혼에 관한 시간에 관한 개념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은 있죠. 그래서 이 혼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적 욕구, 그래서 이 못 배우면은 한이 맺히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골고루 다 만족시키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목표를 골고루 다 만족시키는 그런 목표를 우리는 이름하여 균형 잡힌 삶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럼 스미스가 쓴 10가지 자연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균형 잡힌 삶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기에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가고 싶은 것 가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만족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은 공허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것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만족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에 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 90세가 되면은 죽는데 이제 이 죽는데 얼만큼 가까워졌느냐. 저도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지나온 길이 훨씬 더 멉니다. 남은 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특히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1년이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 핸드폰에 일정표에 보면은 제가 죽는 날이 딱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죽는 날이 언제냐고요? 보통 성경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조금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간경화도 심하게 앓았고 당뇨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제 몸 상태가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살 몸은 아니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한 70쯤 되면은 거의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70년 5월 달에 제가 70대가 되는 2025년 5월 달에 제가 죽는 걸로 해서 제 핸드폰에는 제 죽는 날짜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남았어요? 한 16년 남았죠. 그러니까 저는 좀 갈 길이 바쁩니다. 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할 일을 다 맞춰놓고, 물론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그 안에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날짜를 딱 찍어놓고 사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대요. 무슨 제삿날을, 자기 재산 죽을 날을 거기다가 딱 넣어놓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되게 기분 나쁘다면서 깜짝 놀라는데, 그 깜짝 놀랄 일은 어차피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고 정면으로 우리는 한번 부딪혀보고 그를 해결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만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래서 이 일정을 미룰까 하다가 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세미나를 하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는 이제 소식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 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하나씩 다 지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막 심폐소생까지 하면서 이렇게 겨우 이제 한나절 정도를 혼수 상태로 갔다가 이제 깨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시자마자 하나씩 지시를 다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고, 운구차는 국화꽃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그 차가 마을, 이제 옛날 살던 마을 거기 지나가고, 그 앞 동네 지나가고, 우리 살던 동네 지나가는데 앞 동네 지나갈 때 그 노인당에서 30만 원 주고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를 아니까 나를 보내는 그거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 동네 가가지고는 누구 집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까지 다 지시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갖다 묻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납골당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넣되 와가지고 음식 차려놓지 말고, 그리고 꽃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래서 하나씩 다 지시를 하시는데, 전에는 이제 아버님은 원래 불교를 믿거나 그냥 뭐 미신 이렇게 믿는 거 있죠. 제사 지내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시도록 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듭나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자꾸 제가 물어보죠. 아버님, 지금 이제 가시게 되면은 천국 가시는 거 맞아요?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영접해 줄 거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물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은 눈도 썩고 손발도 다 썩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 찾아가게요? 그랬더니 내가 찾아간다냐?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나를 데려가재?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들도 거기 자녀들도 모여가지고 있지만은 꼭 여행 따라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이렇게 굉장히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보내는 대화를 이렇게 이제 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끔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버님 너무 악착같이 버티지 마세요. 몸도 불편하신데 그냥 웬만하면은 포기하고 가시면은 거기 가면은 정말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몸은 이렇게 아프거나 병들거나 이런 몸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천사의 몸과 같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정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어떤 좋은 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가 아이고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 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오셨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님 이제 고생 좀 덜 하시고 끝나시게 됐구나.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시는 날이 한편은 이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섭섭함도 있지만 확실하게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는 가시는 것이 좋다 하는 어떤 뭔가 이렇게 굉장히 밝은 그런 분위기에 이런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죽는 날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면요 제삿날을 잡으세요. 제삿날을 잡아가지고 그 날짜가 언제인지 자기 몸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뭐를 하고 살 건지를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마스터 플랜을 새로 지금부터라도 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기간은 언제고 그 다음에 평생 돈만 벌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평생 돈을 벌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돈을 못 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돈은 평생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딱 벌어가지고 평생 벌 돈을 쓸 돈을 다 벌어버리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인세가 들어오듯이 이런 인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3년이나 5년 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돈만 벌다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돈 벌러 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일을 하라고 사실은 창조를 한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를 하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런 천덕꾸러기가 사실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돌아가기 전에는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가듯이 다 버리고 돌아가면은 그걸로 딱 끝납니다. 어떻든 자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사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보려고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모기시도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가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분한테 성경을 제대로 배우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한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 품에 돌아가 가지고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자, 어떻든 우리는 요 네 가지 문제를 골고루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완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이 육은 잘 사는 거, 잘 살며 영은 사랑하고 그다음에 혼은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붙어 있어요. 마치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분리가 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듯이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각각 떼놓고 보면 사실 별게 아니에요. 자, 잘 살면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살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니면은 아이고 집 크면 뭐해? 청소하기만 힘들지. 이래가면서 사실은 잘 사는 게 그렇게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잘 사는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저 내 혼자 산다고 하면은 그냥 적은 집이든 큰 집이든 누울 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 가난하고 또 내 부모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기업을 하다가 한번 엎어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께 이제 생활비를 보내는 것이 좀 어렵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은 다른 형제간들이 생활비를 보내주더라도 제가 보내지 않으면은 억장이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저놈이 웬만만 하면은 생활비를 보낼 건데 아주 죽게 된 모양이다. 그래서 당신 생활비가 없어서 걱정인 것이 아니고 저 아들이 오죽 어려우면 생활비를 안 보내겠는가. 저놈은 웬만만 하면은 보내는 애인데. 그래가지고 아들 걱정 때문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얼마라도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놈이 그래도 좀 보내는 거 보니까 숨은 쉬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내가 죽어야 쓰겄다.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아니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늙은 것이 쓸데없이 살아가지고 너만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쓰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가슴도 미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재기를 하고 다시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주변에 기뻐해 줄 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재기를 하고 다시 성공을 했는데도 주변에서 기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제가 무슨 힘이 나서 성공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실 분이 어머니 맞죠? 그랬더니만 그러지. 내가 춤이라도 추재. 내가 제일로 기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제가 다시 재기를 했을 때 제일 기뻐하실 분이 꼭 옆에 계셔야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은 말도 잘해요. 네 말 들으니까 내가 살아야 쓰겄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몸까지 아프니까 일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아지고요. 또 사람이 어떤 절망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요, 어떤 희망과 용기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세요 뭐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절망 속에 있을 때는요, 꿈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절에 제가 봤던 책 중에 한 구절을 애우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이 없을 때 희망마저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절망이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대내었던 말이 뭐였냐면은 돈도 없죠? 몸까지 병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절망인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수도 없이 였던 것이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내가 몸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 내가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
이 애들을 다 잘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 그 희망을 가지니까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서 몸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건강이 회복이 되고 다시 운동도 조금씩 시작을 하고 몸을 내가 추스려야 되겠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니까 건강도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그 어려움에 그냥 자기를 맞춰버립니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 거야. 그냥 가난을 벗삼아서 살 거야. 그냥 이렇게 서민으로 살 거야. 이제 꿈은 다 버렸어. 아메리칸 드림 다 버렸어. 까짓게 내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그 낮아진 대로 살 거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요, 사실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일수록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얼만큼 힘들고 어려웠는지, 내가 다시 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왜? 실현시키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꿈을 갖는 게 겁이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따라서 변화를 해줍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몸은 현실과 가상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입 안에다가 새콤한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석류를 여러분들이 아자자작 씹어보세요. 그러면 입 안에 가득 새콤한 즙이 흘러 퍼집니다. 자, 입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입 안에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침 고였어요, 안 고였어요? 침 안 고이신 분들은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는 그 석류를 먹지 않았는데도 그 석류를 먹는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의 침샘은 그대로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은 그대로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건강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 몸도 따라서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신체의 세포 하나하나가 성공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먼저 정말 성공하는 나의 모습, 어떤 희망적인 모습을 그려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기를 해야만 됐던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요, 여보, 애들 학교 졸업만 하면 헤어집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1년을 쫓아다녀가지고 겨우겨우 결혼을 한 사람인데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요, 자꾸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겨요. 투시락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혼하는 사람들 보니까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격 차이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돈 차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때요? 돈 차이로 이혼을 많이 합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을 많이 합니까? 결국은 돈 차이예요, 보면은. 그래서 누가요, 남편이 한 달에 2천만 원씩만, 한 달에 매달 2만 불씩만 꼬박꼬박 통장에다 넣어주면서 여보 마음대로 써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 보고 여보 헤어집시다 그래요? 절대로 그 말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대개는 보면 돈이 떨어지면 가정이 이렇게 투시락 싸우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집 안에 들어가면은 겨울에 가스를 아낀다고 집을 춥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돈 없을 때는 돈을 펑펑 쓰는 거야.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니야. 돈은 돈 있을 때 아끼는 거고 돈 없을 때는 있는 대로 다 써. 제발 좀 가스 좀 틀어가지고, 그거 우리가 10년을 아껴도 그 가스비 아껴가지고 우리 부자 안 돼. 그러니까
좀 가스라도 좀 틀어가지고 몸이라도 따뜻하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이제 한마디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투시락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돈 없을 때는요, 저축하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아껴봐야 얼마 아끼겠어요. 있는 대로 다 쓰시라 이거예요. 돈은 없을 때는요, 아끼는 게 아닙니다. 다 써버리세요. 돈은 언제 아끼냐면요, 돈이 펑펑 벌릴 때 아끼는 거예요. 그때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가난뱅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없을 때는 아등바등 아껴. 돈이 펑펑 벌리잖아요. 펑펑 써. 그러니까 다시 가난뱅이가 되지. 완전 반대입니다. 가난뱅이하고 부자의 사고방식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부자의 사고방식은 돈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펑펑 쓰라니까요. 펑펑. 다 같이 돈 없을 때.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다 써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래야 신간이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 있는 대로 다 쓰자 까짓것 하면서 다 쓰라 이거예요. 돈 가난뱅이는 그때 아낀다니까요. 아껴봐야 절대 그거 아껴가지고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는데 생활비 아껴봐야 얼마나 아끼겠어요. 병만 들어요. 음식 제대로 못 먹고 병 들고 불안 때 가지고 감기 들고 병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병이라도 안 걸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는 장사가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있는 대로 펑펑 다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다 투자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있어갖고 투시락 싸운 거예요. 어느 날이요, 우리 집사람이요, 이혼을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포떡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은 이 사람이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가면은 혼자 돈을 잘 벌어서 잘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가면은 이제 평생을 가난뱅이로 살아가야 되는데, 집도 좀 사줘야 되고 통장에 돈도 좀 넣어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가 한 푼도 없다는 것이 너무 서러워가지고 제가 집사람 다리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여보, 가지마. 지금은 내가 보낼 수가 없어. 내가 집이라도 사주고 돈이라도 좀 챙겨가지고 줄 때, 여보 그때 간다고 하면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냥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간다고 해도 되는데 간단 말을 하네요.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 혼자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고 내가 잘 돼야만이 우리 자녀들도 같이 잘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잘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또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살기 위해서 배우러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주변에다 공헌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어려우면요, 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촌까지는 자기 가족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나 이제 그 사촌이, 예를 들어서 조카면 삼촌이죠. 삼촌이나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면 자기 자녀하고 똑같이 학비를 대서 자기가 공부시켜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져요. 똑같이 입혀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촌까지는. 자기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못 사는 사람이 있다, 못 사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반드시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못 사는 형제가 아니라 못 사는 사촌들, 조카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쟤네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거라. 내가 잘 돼가지고 쟤네들을 다 도와줘야 되는데 내 책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친구들이 어렵다고 하면 반드시 친구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학비가 부족하다거나 어떤 병에 걸려서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벌고 부자가 못 됐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못 주고 있구나, 내가 의무를 다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공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으로, 그 다음에 이웃으로, 국가로, 사회로 이렇게 점점 그 공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도와야 될, 제일 먼저 공헌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먼저 공헌을 해야 될 대상은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첫 번째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고생하고 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고, 남편이 고생하고 있으면 아내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공헌을 하는 것은 바로 내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의 일은 아무 관심 없으면서 온 동네 봉사하러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 되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 상대해 보면은요, 착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까이 해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그래서 자기 친척을, 자기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밖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명예욕이나 어떤 거짓을 쫓아가는 좀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족 팽겨놓고 집안에 설거지 안 해놓고 노인당 가서 설거지하고 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집안 설거지부터 먼저 하라 이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러 가야 되지, 그거는 안 해놓고 봉사로 다닌다는 사람들 다 엉터리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우리가 공헌하기 위해서도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파트너가 잘 살기를 바라고 정말 그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추천을 했고 파트너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주변을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만 된다. 특히 우리 사업은 그렇습니다. 자기 잘 되는 거 잊어버리세요. 자기 잘 되는 거 잊어버리세요. 내 파트너만 잘 되도록 하세요. 내 파트너만. 어떻게든 당신만 잘 되라. 어떻게든 당신만 잘 되라.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도 잘 돼요. 나도 따라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회사 잘 되는 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사업자들이 성공하고 돈 벌기만 하면은 된다.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당을 수작업으로 이렇게 보낼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회사에서. 그러면은 회사 일이 많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에 제가 수당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자 메시지를 같이 보내요. 수당 얼마 들어갔습니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내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랐고 잘 되니까 회사는 그냥 덤으로 따라서 잘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되려고 하다 보면은요, 도리어 파트너가 잘 안 됩니다. 중심을 어디다 둬야 하면 내 이웃 사람들, 내가 공헌하는 내 파트너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세미나 있다고 하면 오라고 그러면 안 오고 어디 가냐면요, 한 박스 팔러 간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사업 못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주저앉거나. 배울 때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일도 해야 되고 배우니까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 몸과 영과 혼이 하나로 되어 있고 우리는 주변 환경을 떠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듯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자, 부모님한테 대개는요,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어떻게 세우냐면 돈 번 다음에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돈 벌 때쯤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게요. 돈 벌기 전에도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뭐 특별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저 전화 한 통화해서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만 해주더라도 부모님들은 아마 여기 연세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전화를 받으셔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빈말이라도 전화 한 통화만 해주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 마음은 정말 자녀들이 나를 생각해 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효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점점 끌어올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이제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대개는 이거를 1박 2일 과정에서 이런 양식을 나눠주고 전부 이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서 그걸 제출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띄엄띄엄 오시니까 지금 그 교육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목표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두 번째 결의를 해야 됩니다. 결의, determined. 결의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겠다.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각오를 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주도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애터미의 사업 설명을 듣고 나도 이제 이 애터미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만 쓸데없는 거 한다고 한마디 하니까 깨갱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남편에 의해서 주도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는 앞으로 우리 가족의 노후를 위해서라든가 앞으로 될 만한 일은 이런 일이구나 싶어가지고 마음을 결정을 했으면은 주변 사람을 내가 주도해 가야 된다 이거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주도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밀고 나가는 것이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다 하는 겁니다. 주변을 주도하라 이거예요. 끌고 가라 이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자,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하느라고요. 걱정을 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버립니다. 이 해모임 아톰미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할 건가? 사줄 건가? 안 사줄 건가? 그거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세일즈는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한 게 뭐 있다고?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도 힘들대요. 혼자 마음속에서 끙끙거리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안 사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주거나 말거나 나는 얘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화장품 장사 시작했는데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했다고 뉴스에도 나오는데 100배나 좋다고 나와가지고 내가 써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너도 써라. 가격도 싸. 이거 얘기하는데 지금 13초 걸렸습니다. 13초만 얘기하면 될 것을 밤새도록 13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사실은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안 하면은 그만인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는요 밤새도록 이 친구는 틀림없이 할 거야 하고 막 마음을 다짐을 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그 친구가 야 한길아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주 까다로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놈은 안 살 거야. 이놈은 내보고 더 이런 거 하지 말으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런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그 친구는 야, 너 대단하다. 앞으로 이런 산업이 된다고 하는데 너 월급쟁이 잘 때려치웠다. 그 노후 대책도 안 되는데 야, 잘했어. 내가 좀 사줄게, 도와줄게, 소개해줄게. 이렇게 나오더래. 밤새도록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렇지만 말이나 해보자고 생각했던 그 친구는 도리어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하고 안 하고는 다 지 맘이구나. 그래서 지 맘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 맘의 법칙.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라고요? 지 맘. 사고 안 사고는 누구 맘이에요? 지 맘이야. 그러니까 지 맘은 지 맘대로니까 내 맘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느냐? 그냥 얘기만 해. 사고 안 사고는 누구 맘이라고요? 지 맘. 나는 사업하자고 얘기만 해.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지 맘이야. 지가 안 한다고 할 사람 없나? 그래서 이 지 맘의 법칙을 딱 깨닫고 나니까 세일즈에 대해서 도가 탁 트이는 거예요. 하산을 해도 되겠고, 내가 이제 누구한테든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라고요? 지 맘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해. 내가 고민하던 것을요, 얘기를 다 해놓으면은요, 지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살 건가 안 살 건가를. 지가 고민을 해야 사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가 고민을 해야 하든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고민하고 있어봐야 이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내가 고민하는 것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가 고민해라, 네가 고민해라 하면서 그냥 살아. 사고 안 사고를 누가 고민해야 된다고요? 지가 고민해야 돼요. 지가. 사업도 하고 안 하고를 지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던져버려. 나는 룰루를 하려면 하겠지. 앞으로 세상에는 이거밖에 할 거 없어. 그리고 제품 싸고 좋은데 지가 눈 밝으면 사겠지. 뭐 멍청하면 안 사는 거고.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까 고민 안 하고 그냥 그래,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다. 할인 매장에 사람들 왜 몰려가냐? 물건 싸고 좋으니까 그리 몰리는 거지. 이렇게 물건이 싸고 좋은데 사람이 안 올 리가 없다 이거예요. 똑똑한 놈은 오게 돼 있고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근심 걱정만 안 하면 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근심 걱정하느라고 못 살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이 거할 만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이 지구상에 쏟아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식량으로 만들면은요, 온 지구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고도 다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부족한 사람들이 있느냐?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해가지고 뭐 너무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쌓아놓는 사람들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고플 리가 없다. 하늘이 내려주는 축복으로 그냥 산다. 그래, 너 배고프면 우선 먹어. 나는 또 하늘이 또 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이 세상이 다 먹고도 남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가면은 그 사람은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근심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되지가 않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된다고 믿고, 그러니까 물론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물건이 싸고 좋고 회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경영을 해서 그야말로 이 경비를 아껴서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하면은 이 회사는 될 수밖에 없겠구나. 되는 일은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각오를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를 잘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을 해주더라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애터미 사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십만 불의 자본금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돼요. 돈 없이 시작한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박용옥 총본부장님처럼 샘플 하나 살 돈도 없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샘플 사오면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고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도 총무부장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하면은요, 주변에 돈 없는 사람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요, 쫙 몰려와요. 왜?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돈 가지고 쫙 하잖아요.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저렇게 할 돈이 없으니까 이 사업 못 하겠네 하고 도리어 주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없는 사람들이 하기만 하면 더 잘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업은요, 특별히 말을 잘하거나 설명을 꼭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못해도 할 수가 있어요. 못해도. 어제 올라오신 우리 여기 본부장님들 있었잖아요. 말도 잘 못하잖아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 불안해. 그냥 또 무슨 얘기 하려나 그러고. 그런데 한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얘기를 못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듣는 분들이 아이고, 저렇게 못하는 사람도 본부장 가네? 그러면서 못하는 얘기 듣고 도리어 더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못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만 해주면은, 그 전달을 하겠다는 대가만 지불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리, 이거 뭐하러 좋은 거예요, 이거? 고객 찾아가라고. 그렇죠? 요 손은 뭐하러 좋은 거예요? 해모임 들고 가고, 아토미 화장품, 샴푸 들고 다니라고 이거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눈은 뭐하러 줬어요? 화장품을 쓰려고 그러면 얼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 없는 사람은 화장품 안 쓰니까. 그래서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것이 안 돼 가지고 성공 못 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먹고 사는 정도의 성공이 아니고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내 가족을 다 정말 기쁘게 만드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대가로 지불하면 돼요. 입 뚫려 있는데 이거 해모임 갖다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요 10시간 말해도요 괜찮아요. 하루에 10시간씩 얘기해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거 보면요 몇 분 얘기도 안 해.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말 목이 쉬도록 얘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박정수 총본부장 승급식 할 때인가 언젠가 한 번은 목이 잔뜩 쉬어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정말 열심히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목이 쉬더라도 총본부장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목 좀 쉬더라도 가는 게 나아요. 근데 목을 왜 그렇게 놔두고 놀리고 있냐 이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쓸 거예요? 그냥 목 쉬도록 다 쓰세요. 목 쉬도록 다 쓰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이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신 그런 능력들이다 생각하고 그 주신 능력을 내가 활용만 하면은 다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라 이거예요. 그 대가를. 자, 결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명단 작성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업을 하게 되죠. 가망 고객을 리스트업을 쭉 하는데 여기에 꼭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으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할 사람만 찾다 보니까 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할 사람만 찾다 보면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안 할 사람이라고 빼놓은 사람이 꼭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조카가 이런 사업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내 조카는 이걸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보 전달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세미나장에 와보니까 이모가 있는 거예요. 조카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너 여기 왜 왔냐? 이모는 왜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라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카한테 정보 안 주고 이모한테 정보를 안 주니까 라인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벌써 사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조카한테 먼저 정보만 줬으면 그 조카가 자기 밑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조카가 지금 본부장 됐거든요. 본부장. 그러니까 조카가 내 밑에 들어와서 본부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른 라인에 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왜? 안 할 거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사람에게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정보를 다 전달을 해놓는 겁니다. 이게 홍보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영숙이 걔 요즘에 한국에서 온 무슨 원자력 연구소에서 나온 무슨 제품이 있다고 그래갖고 미쳐갖고 다니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 사줬더라도 그 사람 성공을 해요. 그런데 친구들이고 아는 사람들이고 영숙이 걔 뭐 한다고 그랬더니 몰라? 이러고 있으면 우리 사업자는 맞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뭐 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게 텄어요. 이미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뭘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일단 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대개 250명 정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250명. 결혼식 해보면은 대개 한 250명 정도 갑니다.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은 대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대개 한 250명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내가 뭘 한다. 샴푸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샴푸가 생모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발모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생모는 된다더라. 생모나 발모나 뭐 비슷한데 하여간 발모라고 하면 약사법에 걸리고 생모라고 그러면 안 걸리게 돼 있어서 생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봐. 머리가 하였던 사람이 좀 까매진다고 하는데 한번 써봐. 그런데 샴푸가 비싸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 까매져도 그만이고 안 나도 그만인데 일단은 어차피 사는 샴푸니까 한번 써보기나 해 하고 이렇게 알려는 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쓰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공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는 사람을 알려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명단을 작성을 할 때 스폰서 보고 달아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고도 회장님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전에 제법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까지 남겨놨겠어요? 전부 다 대표 사업자 삼으려고 참 그렇게 찾았는데도 처음에는 회사가 하도 허접해 보이니까 대표 사업자도 안 하겠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겠어요? 전부 얘기해도 안 온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몇몇 사람이 다행히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폰서의 윗사람의 그 지원을 받는 후원해 주는 사람만 가지고는 누구도 성공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트너의 명단을 가지고 성공을 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 스폰서가 있습니다. 이 스폰서의 명단을 가지고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하고 있겠죠. 자,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이 파트너를 오라고 그래 가지고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떠오르겠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격은 어때요? 나이는 어때요? 경제 상황은 어때요? 이런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제품부터 얘기해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사업성부터 권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한 사람을 잡고 이렇게 꼬치꼬치 얘기해 보면요. 다 줄줄줄줄줄 대답해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도요. 이리 와보세요. 앉아보세요. 아는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름 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요, 줄줄줄줄 나오면서, 그럼 이 사람한테 제품부터 전달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업성으로 권해보는 게 좋아요? 오라고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찾아갈까요? 이렇게 하면은요, 찾아가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요, 몇 시에는 꼭 집에 있거든요. 그리고요, 아마 샴푸 가져가면 좋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물으면은요, 줄줄줄줄 답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작전까지도 대부분은 다 얘기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없고 방법이 안 나오는 거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 그 사람 찾아갔어. 그러면 이 사람 보고 자, 얘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안 하더라도 혹시 이 일이 적합한 이런 일을 찾고 있는 사람 혹시 주변에 없으세요? 소개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면은 해모임, 아이고 나는 건강해서 뭐 이런 거 건강식품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시 이런 중병을 앓는다거나 아니면 건강식품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먹는다든가 하는 사람 주변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소개를 받으면 그 사람을 할 가능성이 많죠. 누구 소개로 간 거고 또 그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서 할 거다 살 거다 하고 찍어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요. 이분이 회원가입을 해서 물건을 사겠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바로 등록을 시킬까요? 아니면 그냥 등록이라도 해놓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등록한다고 그래요. 등록 안 한다는 사람 없어요. 등록하는데 특별한 요건은 없기 때문에 그냥 서류나 한 장 줘보세요. 등록이라도 시켜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등록도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파트너, 주변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것이 훨씬 더 리크루팅에 쉽다. 물론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가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파트너의 주변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 그거는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소개하면은 한 사람은 소개하잖아요. 한두 사람은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두 사람을 자꾸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대발이 왕발이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국구야. 자, 예를 들면 이 교민사회에 대해서는 그냥 마당발이야 그냥. 그리고 이 시애틀의 교민사회만 아는 것이 아니고 뉴욕이라든가 시카고라든가 무슨 LA라든가 이런 쪽에 그냥 한인사회 발이 엄청 넓어. 아니면은 이 미국 이 백인 주류 사회에 아주 발이 넓은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내 주변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잘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사람을 많이 알고 있거나 본인이 잘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성공을 하는데 이 밑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몇 단계만 내려가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대단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에 이 시애틀에 오는 칼에서 상당히 재미난 그런 데이터를 하나 봤어요. 사람은 6단계만 넘어가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연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그거를 이제 좁은 집단 안에서는 헐리우드의 배우들의 인맥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데 이 사람 해가지고 6단계만 거치면 누구나 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연결이 된다. 헐리우드에 있는 수십만 명의 모든 배우들하고 6단계만 거치면 다 인맥이 닿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실험을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워싱턴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편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워싱턴에 누구라는 것만 알지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마을 사람 중에는 밖에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마침 한 사람이 어디를 갔다 오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달했더니 그 사람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한테 전달이 되고 그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워싱턴? 그러면 워싱턴에 내가 아는 사람은 하나는 있기는 있는데 하고 거기다가 보내고 그 사람한테 보냈더니 그 사람이 2달이 걸치니까 그거를 찾아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6단계만 거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카피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6단계만 내려가면은 어딘가에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애터미 시스템에서는 내 직대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10단계에서 나타나거나 100단계에서 나타나거나 1000단계에서 나타나거나 전부 내 1단계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이 수당을 받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면은 내가 반푼수다 보니까 내 주변에도 반푼수들밖에 없어. 대개는 보면 그래요. 내가 세일즈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다 보면 내 주변에도 별로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하다 보면은 반푼수 옆에 또 반푼수. 그런데 그 반푼수 옆에 온푼수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온푼수가 대발이어 가지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 온푼수들만 잔뜩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사업이 폭발을 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무조건 하기만 하면 100%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실패할 확률은 제로예요. 특히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는 6단계 안에서 틀림없이 잘할 사람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250명의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먼저 제품을 부터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아니면은 사업성을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명단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초청을 합니다. 초청. 인비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초청은 되게 전화로 하죠. 그런데 전화로 사업 설명이라든가 모든 설명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전화로는 이렇게 만나는 약속만 하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품을 들고 다니세요. 제품을 반드시 들고 가가지고 먼저 제품을 양손에 가득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렇게 무겁게 들고 왔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 사기는 사줘야 되겠구나. 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낑낑거리면서 잔뜩 들고 와서 아이고 다는 못 사줬네. 하나는 사줘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건을 양손에다가 가득 들고 가세요. 가득 들고 가가지고 통 내려놓고 나 화장품 장사 시작해서 아이고 힘들어. 그러다 보면 친구가 하나 팔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먼저 마음을 딱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 100% 다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들고 다니고 카달록만 하나 달랑달랑 들고 다니고 말로만 살살살살하고 더구나 전화로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요, 거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만 하고 직접 물건을 한 보따리씩 들고 찾아가라 이거예요. 가가지고 통 놓고 아이고 이 해모임 먹고 난리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거기서 먼저 사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잔뜩 들고 왔는데 보내봐요. 우리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라고 하는 그 매정한 친구가 있으면요, 그거를 그냥 잔뜩 들고 아주 힘겹게 걸어 나와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친구 집에를 찾아갔는데 안 산대요. 그래서요, 제가 그냥 그 아파트 계단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주 처량하게.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처량했어요. 거기서 일 다 보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뭐 하고. 그런데 아파트 문 열리는 것만 보면서 아주 처량하게. 거기 앉아 있으니까 친구가 나와가지고 아니 너 왜 여기 있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직 안 갔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너도 안 사주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팔겠냐. 나 갈 데가 없다. 나 여기 와가지고 힘 다 빠져버렸다. 그래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어. 사줘요 안 사줘요? 야 다시 들어와 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달리 안 사준 게 아니고 자기가 사주면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주면은 계속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보냈대요. 그런데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말린다고 안 할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도와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아는 사람이고 누구고 찾아가가지고 그냥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냥 너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나가면은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친구 도와줬어요. 몇백만 원 줬어요. 좀 어렵게 된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00 주면서 야 힘내 그러면서 줬다니까요. 그때 그거를 좀 도와줬던 그 친구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친구가 나를 좀 도와줬었고 나는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나니까 또 도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때 그 친구 앞에서 그렇게 처량했던 모습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참 제가 봐도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지만은 결국은 제가 잘 되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그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성공을 하고 나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하는 것은 약속을 하기 위한 거다.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요? 양손에 가득 들고 이렇게 가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선크림 하나라도 팔고 치약이라도 하나 팔 수 있어요. 그리고 파는 것은요 꼭 세트로만 팔려고 하지 마세요. 단품부터 파는 것이 훨씬 쉬워요. 우리는 싸고 좋기 때문에 한 개라도 써보기만 하면 발만 걸치면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줄줄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100%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단품 하나는 팔아요 못 팔아요? 단품 하나는 무조건 팔아요. 그거는 무조건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세트를 무겁게 가지고 다니면서도 단품을 부지런히 팔면은 일당 나오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 5번째, 초청을 했으면은 이제 사업 설명을 해야 됩니다. 쇼더 플랜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설명은 자, 첫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수당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자,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어떤 창업 배경이라든가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100년 전통의 콜마 그룹에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경영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경영자가 참 인물도 잘생긴 데다가 참 경영 철학이 아주 좋더라. 그리고 실력도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도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회장님이 회장님 같이 생겨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전에 일했던 회사는 회장이 꼭 모습같이 생겨가지고 누구한테 소개하려니까 참 힘들었는데 아이고 회장님이 회장님같이 생겨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더라고. 자, 경영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네 번째, 자기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기 꿈. 내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한다. 야, 이번에 한국에서 총본부장이 4명이나 나왔는데 야, 그 사람들 한 달에 4천, 5천씩 번다고 하는데 나도 한 달에 4천, 5천을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자기 꿈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라 이거예요.
대개는 물건은 좀 팔리는데 사업자가 안 나타난다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꿈을 얘기를 잘 안 해요. 아이고 그냥 생활비에 좀 보탬이나 돼볼까 하고 그냥 사이드 잡으로 시작을 했어. 그냥 뭐 주변에서 갖다 달라고 하니까 심부름이나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나는 이거를 대단한 것으로 보고 지금 엄청난 꿈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시작했다.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지. 그냥 반찬값이나 벌어보려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따라 나서요. 왜? 반찬값 벌겠다는 사람 옆에 따라 나서 봐야 반찬값 이상 벌겠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 나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려고, 야, 그 회사에서는 사장단에 가면 10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나 5년이면은 그 사장단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내 사장단 한번 해보려고 시작을 했걸랑. 이렇게 그냥 뻥 얘기를 터뜨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요. 왜? 이 친구가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친구 입장에서는. 내하고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같이 트고 살았는데, 그렇죠? 얘가 집도 달라지고, 쓰는 것도 달라지고, 입는 것도 달라지고, 어디 가가지고 전에는 야, 싼 데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싼 데 가서 밥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싼 데도 안 가려고 할 거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도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그렇다고 뻥은 치지 말고 그대로 얘기를 다 전달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얘기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주변에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고 겁을 먹어요. 겁을 끌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 꿈을 얘기를 해주라. 그런데 없는 얘기 거짓말 하지 말고, 아직 사장단 안 나왔는데 사장단 나왔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 앞으로 나올 것 같더라, 내가 총본부장까지는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은 6번째가 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후속 관리는 팔로우 스루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팔로우업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전화를 다시 리체크 전화를 해주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갔어. 그랬더니 무슨 샴푸가 자기 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제도 잠깐 누가 얘기를 하던데, 화장품이 무향으로 많이 가는데 왜 이건 향이 들어있습니까? 자기는 향이 들어있는 거 참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향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향이 들어있는 거, 향은 화학적인 거고 안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세뇌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화장품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화장품에 향을 넣는 이유는요, 2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 가지는 정말 그냥 냄새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목적도 있지만은, 원료 자체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천연 원료로 만들다 보니까 그 농산물이라든가 이 식물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냄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냄새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좋아하는 향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이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는 향을 넣는 이유가 2번째 이유입니다. 원료를 한 500배씩 넣다 보니까 약간의 그 원료에서 나오는 냄새들이 있어요. 그게 향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역겨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향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냄새가 덮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향 들어가는 거 나는 싫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향이라는 것은 다 화학적인 걸로만 만든 게 아닙니다. 천연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천연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향을 많이 넣었다. 좋은 원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원료에 곡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실제로 어떤 고유한 냄새가 있어서 그거를 덮어주려고 한 거야. 그만큼 많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그래? 하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괜히 찝찝해서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해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양이 적게 들었다고 쓰다가 좋냐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양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고 화장품을 용기에다 담을 때 영양크림이라든가 아이크림 같은 걸 담을 때 이거를 가득 담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볼록 올라와 가지고 그럼 뚜껑에 막 눌려갖고 옆으로 새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좀 크게 만들고 약간 이렇게 적게 넣습니다. 그런데 쓰는 사람 지금 이제 실링이 딱 돼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전에 실링이 안 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 화장품 쓰다가 좋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양은 150mg, 120mg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작업상의 문제 때문에 용기를 조금 크게 만들었대. 이 한마디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예를 들면 걸려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48시간 이내에 전화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해주라 이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바람 나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야 이제 가가지고 사업 많이 해서 사람들 많이 모시고 올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한마디 톡 해가지고 깨갱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신나가지고 간 사람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들어보고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것이 팔로우업이다 이겁니다. 48시간 이내에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그 사람을 성공하겠다고 같이 일을 하자고 했으면은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는 거,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팔로우 스루다. 후속 관리를 끝까지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살만하면은요. 특히 이제 여기는 아직 그런 현상이 없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본부장이나 또 국장 중에서도 한 1,5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숨 좀 쉴만 하니까 밑에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가서 더 도와주고 돈으로 막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숨 쉴만 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후원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라 이거예요. 저보고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회장님 이제는 그만 강의하셔도 되고 누구한테 좀 맡겨도 되는데 뭘 그리 악착같이 그냥 마이크만 잡고 있냐고 마이크 체질이냐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박 2일 동안 이런 세미나를 할 때 여기는 지금 늦게 들어오시고 막 하니까 지금 시간이 대폭 축소가 돼 있는데 이제 딱 이렇게 입소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하면은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제 다른 얘기할 내용들도 많고 해서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지금 3년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급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유태로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국장 되고 본부장 되고 총본부장 돼서 여유가 생기더라도 더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 역할을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후속 관리를 이제 하고 나면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 카운슬링을 해야 되는데 이 상담은 어떤 내용을 상담을 하게 되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한 3개월 해봤더니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저기 식당에서 일자리 하나 준다고 그러는데 나 거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 가면은 여기서는 지금 한 50만 원 버는데 거기 가면은 한 200만 원은 준대. 150만 원은 준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처음에야 돈 벌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석 달 하더니 글쎄 석 달 해봤는데 생각만큼은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얘기해 줘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자, 30세까지 준비하고 60세까지 일하고 90세까지 노후를 보내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 죽기 직전까지 계속 돈 버는 일을 할 수 있냐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디 가면은 자, 한 달에 뭐 한 2,000불 정도는 우선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2,000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늙어 죽기 전까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냐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못하면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또 많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70살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요 100살까지 삽니다. 80살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요 110살까지 살아요. 왜? 건강하잖아요. 80살까지 일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노후는 어차피 한 30년이 있는 거예요. 일 못하는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후 30년을 잘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0불씩 받고 예를 들면 3,000불씩 받는 일을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보내버리고 나면은 그 일을 통해서 먹고는 살고 이 기간을 견디기는 했지만은 땡 끝났어. 그럼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우리에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하게 되면 이 노후 30년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일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기회가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직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식당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요. 30대, 40대에 가면 홀서빙이라도 하라고 그러는데 50대에 가면은요. 보기 싫다고 뒷방에 가서 설거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60 넘어서 가면 그릇 깬다고 설거지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한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빙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빙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뒷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뒷방에 설거지도 안 시켜주고 집으로 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노후 대책이 설 수 있는 그 일을 해야만 되는데 당신이 지금 가는 일이 노후 대책이 되는 일이냐 이렇게 우리는 되물어서 이 대책이 서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붙들어 줘야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돈이 안 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요? 노후 30년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 이거예요. 노후 30년의 재앙에 대해서. 이건 크나큰 재앙입니다. 돈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요, 크나큰 재앙이에요. 늙으면 돈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가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보니까요, 두 노인네가 그냥 절반은 병원에 있고 절반은 집에 계시다 보니까 돈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내드렸는데 부족해요. 70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지금 700만 원 넘게 이달에는 한 1,000만 원 들어갔어요. 왜? 응급실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래서 간병인 비용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들어가도 200만 원이면 두 분이면 400만 원이잖아요. 쥐하로 붙으면.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요? 병원비하고 뭐하고 하니까 700씩이 꼬박꼬박 들어가더라고요. 잘난 아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다. 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를 체크를 해야 되냐면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명단이 없어요. 명단. 가만 고객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이 없다는 사람은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할 사람을 찾고 있다 이거예요. 할 사람을 찾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사람을 찾으면 안 되고 아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라 이거예요. 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정보를 전달해서 그 사람이 꼭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안 한다고 빼놓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지 마음. 여기서 이제 얘기해야 될 것이 사람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지 마음의 법칙을 얘기를 해주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오는데 물건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품이죠. 상품 구매가 없어. 이런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상품을 잘 안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애용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상품을 계속 잘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품을 쓴 감동을 전달을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야, 나 피부가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아져서 너무너무 촉촉해졌어. 그리고요, 주변 사람이 그걸 알아봐요.
아이고 기미가 없어진 것 같아, 얼굴이 더 맑아진 것 같아, 촉촉해진 것 같아, 주름이 좀 없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상품이 팔려나간다 이거예요. 해모임을 먹고 피곤했던 것이 없어지고 사람이 활기가 넘치면 와, 내가 이렇게 먹었더니 너무너무 좋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요즘에 되게 활기 있어 보이네. 뭐 좋은 일 있어? 나 해모임 먹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품 구매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냐? 애용자가 아닌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용을 해서 뭐를 전해야 된다고요? 사용의 감동을 전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상품 구매는 일어나는데 회원 등록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회원 등록이 잘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본인의 꿈을 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꿈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총본부장이 돼가지고 5천만 원씩 벌려고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당장에 안 하더라도 등록이라도 해놔라. 등록이라도. 내가 밑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늘어날 건데 너 등록이라도 해놓고 다음에라도 해. 다음에라도. 알았지? 서류 줘봐. 이렇게 하면 등록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꿈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등록도 안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조직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직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 왔다가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될 듯 하다가 다 도망가고 자기만 홀로 또 남아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대개 어떤 경우냐면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 꼴을.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 누가 하느냐? 옆에 사람이 알아. 아이고, 가만히라도 있지. 자기가 다 쫓아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성질 못 돼가지고. 그래서 조직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은요, 이 자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성장돼야 우리한테 수당이 올라오는데, 이 수당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요, 꼴값이에요. 꼴값. 왜냐하면은 수당을 받고 조직을 키우려고, 수당을 받게 조직을 키우려고 하면은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꼴 저 꼴까지는 잘 보는데 별 꼴을 못 봐요. 별 꼴. 진짜 별 꼴들이 있거든. 이해가 안 가는 별 꼴들이 있어. 그래서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고 별 꼴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별꼴까지 봤다고 그래가지고 꼴값, 그래서 수당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도 보기 싫고 저 꼴도 보기 싫으면 사업 안 하면 돼. 그리고 정말 이 꼴도 있고 저 꼴도 있고 별꼴까지 들어오면은, 야, 내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구나. 사람이 늘어나면 반드시 별꼴들이 꼭 끼어들어오게 돼 있어요. 별꼴을 안 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조직 안 키우면 돼. 그런데 조직을 키우면 반드시 별꼴들이 꼭 끼어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꼴값을 떠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변해요. 지금은 별꼴이지만은 그 사람도요, 돈 벌고 좀 여유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럼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꼴을 보는 것도 잠깐만 보면 돼. 그래, 어려우니까 그러겠지. 어렵다 보면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짓 안 할짓을 구별을 잘 못하고 말도 험하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어때요? 웬만한 건 손해도 볼 줄 알죠. 여러분들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를 절대로 못 보는 사람이 되게 악한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손해는 못 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요, 굉장히 삶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를 볼 줄 알려고 하면은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이거를 내가 잃어버리고 주더라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은 손해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아이고 어려우니까 주라고 한 모양이구나. 내한테 준 것이 다 내만 쓰라고 줬겠나. 저 사람한테도 주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주기 전에 좀 급했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내한테 뺏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널널한 마음, 이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직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은 속이 다 밴댕이 속아져가지고 자기 속이 좁아가지고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좀 널널하게 넓힐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수당은 뭐라고요? 꼴까. 이 별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 내 조직이 잘 커지고 있는 증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꼴을 보면은 아주 반가워해야 됩니다. 이야, 그래 드디어 나도 조직이 커가기 시작하는구나. 저런 별꼴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위로를 삼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총본부장님들은 전부 그 별꼴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 임병구 본부장이라고 있어요. 임승택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갔더니 니네가 뭔데 원자력 연구소의 물건을 파냐고. 니네가 뭔데? 우리가 모여서 파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SBT라는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팔 재주가 없어가지고 회사가 쫄딱 망해가니까 그거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 거예요. 무슨 빽이 있어가지고 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SBT라는 회사를 살려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모여서 파냐면요, 그냥 파는 재주가 많아가지고 판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가 뭐 때문에 그 원자력 연구소라는 대단한 기관의 물건을 니네가 독점해서 팔 수가 있냐고. 니네가 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팔팔 잡아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임병구 본부장을 보는 그 임승택 본부장이, 야, 우리 박 회장님이 세상에는 이 꼴도 있고 저 꼴도 있고 별꼴까지 있다고 그러더니 내가 드디어 이 별꼴을 보는구나. 참 별난 놈이구나. 그래서 속으로 꾹꾹 참으면서 그래도 부지런히 설명을 해주고, 하고 안 하고는 지 맘이니까 설명이나 해주자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서 탁 마음이 걸렸는지 공장에 있는 세미나에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더니만, 올 때도 또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알아나 보자고 두 사람을 딱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장이야, 양쪽에. 네. 와가지고는 설명을 딱 들어보더니 세상에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정신없이 시작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별꼴도 잘 보다 보면은요, 요즘에는 그 사람이 별꼴이 아니고 순한 양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진실되고 성실하든지 참 기가 막힌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날 때는 그런 별꼴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길러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때요? 그런 경우를 만나면은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8번째. 복제를 해야 됩니다. 복제. 자, 이렇게 잘 하고 나면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제는 카피하고는 좀 다르죠. 이 dupl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 duplication 하는 거하고 카피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식물을, 이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우리가 복제를 한다 하면은, 카피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카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똑같이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씨앗을 하나 따가지고 땅에다가 심었더니 싹이 나와서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똑같은 나무가 만들어졌다. 이게 복제죠, 복제.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양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열심히 물건을 팔고
또 이 사업도 열심히 전달을 하고 배우는 것도 열심히 배우고 뭔가 성실하게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해나가는 나의 모습,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본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를 만날 때 정말 나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성공을 해요. 그런데 아이고 내 파트너들이 다 나 같으면 나는 큰일이다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만 같아라, 이렇게 해서 원본을 좀 잘 만들어 놔야 그거를 계속해서 디플리케이션을 해 나가야만이 정말 좋은 조직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선크림 하나 안 팔아도 된다, 이 영양크림 하나 안 팔아도 된다, 그거 팔아가지고 몇 달러 생기는데 나는 이런 푼돈은 지금 없어도 돼, 생가비는 있으니까. 그 대신에 큰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내가 바라는 바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요, 파는 것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산하에서는 큰 조직이 만들어지도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에 팔아가지고라도 생계비를, 활동비를 벌여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은 내가 당장에 몇 달러 벌기 위해서 안 팔아도 되지만은 파는 것을 자기가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한 사람이 팔면은, 내가 잘 파는 연습을 해놓으면은 그걸 보고 10사람이 따라서 할 수가 있고, 그 10사람을 100사람이 따라서 하고 1000사람이 따라서 하고 10,000명, 10만 명이 따라서 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원본을 잘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팔아요. 지금도. 가끔 우리 박정수 총무장님이랑 식사하러 가면은 제가 막 거기 식당의 아줌마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화장품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박정수 총본부장은 맨날 가는 식당인데 그 아줌마는 우리 제품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왜 얘기도 안 했냐고. 그러면서 박 총장이 회장님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걸 또 습관적으로 해요. 화장품 뭐 쓰세요? 잠깐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 화장품 장사예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뉴스에 100배나 좋다고 나왔는데요, 엄청 좋거든요. 제 피부 좋죠. 아주 막 비싼 화장품 괜히 쓰지 말고 이거 써봐, 이거 얘기하는데요, 이거 카드 긁는 동안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사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이제 누구 보고 제품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파는 것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가고 책 보고 하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현장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안 팔아도 되는 입장이라도 내가 이렇게 팔면은 수십 사람이 하게 될 거다. 내가 명단 작성 안 하고 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 명단 작성 안 하고도 머릿속에 쫙 다 꿰고 있다 할지라도 명단 작성을 하라 이거예요. 왜? 머리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적어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 머리가 좋다고 해서 나는 명단 작성 안 한다,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루 연락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단 작성은 해야 된다. 왜? 내가 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원본을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제가 되면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조직은 무럭무럭 커져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도 없지가 않았고 욕을 먹는 부분도 없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회사든 아니면 불법적인 금융 피라미드 다단계든, 금융 피라미드 다단계는 당연히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들이지만은 정상적이라고 하는 회사들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품 가격이 시중보다 대체로 좀 비쌌어요. 그렇죠? 약간 비쌌어요. 수당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비쌌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제품을 싸게 주면서도 수당은 같게 주거나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경영을 철저하게
무인 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비용을 줄여서 수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품이 좀 비쌈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30년, 50년 동안 성장을 해왔던 그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할인 매장보다도 더 싸게 파는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 성장의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엄청난 불길처럼 타오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애틀까지 불길이 옮겨 붙은 것도 회사에서 먼저 나오고 회사를 차려놓은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누가 나와서 설명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이 있다더라. 한번 써봐. 그래서 보내와서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걸 내가 주변에다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싸고 좋으니까 소개가 된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써본 사람들이 이걸 내 비즈니스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야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 같으면 내가 누구한테 팔더라도 내가 욕 안 먹을 수가 있겠구나. 떳떳하게 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 돈을 벌더라도 욕 먹는다고 하면 하기 싫잖아요. 아마 여기 살아오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이런 교민 사회가 좁다 보니까 욕 먹는 것은 끔찍이도 하기 싫으실 겁니다. 돈이 벌린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써본 사람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산업 사회가 축소가 되면서 공장에는 자동화 기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일자리가 옛날처럼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장사하는 쪽으로, 이런 서비스 업종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로드샵은 이미 가게들로 넘쳐나고 있고, 어디에 들어가서 무슨 샵 하나 해보려고 하면은 이미 샵들이 널려 있어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은 더더욱 그래요. 어느 골목에 들어가면은 식당이 수십 개가 있어. 거기에서 되는 식당은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다 팔이 날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들어가서 일해봐야 되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점포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이거는 하다가 망해도 그만인 거예요. 왜?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손해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에는 이것이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금융 피라미드까지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한편은 그거를 해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비전 있는 사업이고 그런 정당한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는 엉터리하고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까지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사업이 50년 전에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은 그 사업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마치 미국에 있는 제품들이 한국에 먼저 들어갔다가 그것이 더 잘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미국 땅에 오고 있는 현상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핸드폰도 모토로라가 한국 시장을 다 먹었었는데 이제는 한국 시장을 우리 한국 제품들이 다 차지하고 도리어 미국 시장에 와서 지금 삼성, 애니콜, LG 제품들이 팔려나가고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전부 미국 자동차들, 포드 이런 자동차들이 왔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 차보다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한국에서 오는 차는 세계 최고의 차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동차 업계에서 10여 년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잘 알아요. 왜? 한국 자동차 회사만 납품을 해본 것이 아니고 미국 회사, 일본 회사, 독일 회사도 납품을 해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일 품질이 까다로운 데가 어디냐면요, 일본보다도 더 까다롭게 하는 데가 현대 자동차예요. 품질이 너무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디트로이트 처음 들어갔을 때 AQL 에버리지 퀄리티 레벨이라는 이 책을 이만한 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 책을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시커먼 아저씨가, 그게 이제 포세싱 디파트먼트의 매니저인데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회사에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스탠다드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 책을 하나 턱 주는데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처음에는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현대 자동차에 하고 있는 것보다도 까다롭지는 않은 거예요. 책은 두꺼웠는데. 그래서 이거는 해볼 만하다. 지금도 이 미국 자동차가 이 고장률이 높고 품질 만족이 안 되고 기름을 많이 먹고 하는 데는 그런 이제 품질 기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품질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일본보다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를 석권을 해 나가면서 이제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들어왔고, 지금 일본 자동차 성장 속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앞으로 일본 자동차 다 따라잡을 겁니다. 자동차의 나라 독일에까지 가서도 한국 자동차들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난리예요 지금. 너무너무 옵션도 많고 차도 잘 만들어진 데다가 이쁘기까지. 요즘 디자인도 보면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국에서 전에 하던 회사를 할 때 벤츠 S500을 탔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꿈의 자동차인 줄 알았어요. 그 차는 절대 고장 안 나는 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요, 아이고 트랜스미션도 한번 나가가지고 1,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고쳤지요. 문이 어느 날 올라가는 것이 서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츠는 절대 고장 안 나는 차인 줄 알고 샀더니만 고장이 나. 그래서 이번에는 에쿠스를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에쿠스가 전에 탔던 벤츠 이상으로 좋아요.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니까 벤츠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제네시스도 들어왔고 이제 에쿠스가 지금 여기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겁니다. 럭셔리 모델로 해가지고 제네시스 럭셔리로 해서 한국에는 에쿠스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 전 시장에 들어왔죠. 그 차는 렉서스하고 그 다음에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인데 제가 타보니까 전혀 뒤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국 품질들이 이렇게 올라간. 지난달에 프랑크푸르트에 갔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일이 한국의 식민지가 돼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 프랑크푸르트 공항 앞에 가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앞에 광고용 깃발들이 쫙 꼽혀 있는데 거기에 현대 하고 쫙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커다란 손이 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삼성 애니콜을 턱 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독일에 가서 여기저기에 막 현대 깃발이 꽂히지. 그 다음에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있는 카터 있잖아요. 거기에 기아 모터스하고 탁 쓰여 있지. 그러니까 막 이 한국 제품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널려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독일 사람들이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이게 독일이 한국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하늘 정도까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한국은 그동안 뭔가를 하면은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는 데는요,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잘 못했는 거예요. 남은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그것만 하나 극복만 하면은요, 우리는요, 미국 사람들보다도 일본 사람들보다도 몇 배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제품 만드는 걸 보면 더 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보면 다 미국 현지 애들보다도 공부 잘해서 되게 수석은 우리 애들이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 장사를 좀 천시 여기는 그 생각만 버리고 남 밑에 서빙하는 것, 종로로 다는 것만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이 미국 천지에 이 한국의 깃발을, 이 애터미의 깃발을 전 미국에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열망을 보니까 저는 더 확신이 생기고 정말 부지런히 이 미국 회사에 필요한 이런 준비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마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고 돌아갑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